아마 자녀들이 바로 내일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발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3월 초 너무 중요한 가정환경조사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자녀가 가져올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다음 백과를 찾아보니 가정환경조사서란 학생의 부모, 형제 등 가족 관계와 함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명칭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 기초조사서, 학생환경조사서 등입니다. 학생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요즘 대부분 가정통신문은 학교의 SNS를 통해 앱으로 제출하는데 가정환경조사서는 여전히 종이로 배부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담임선생님이 1년 동안 보관하며 수시로 참고합니다. 3월 4일 화요일 배부하여 3월 7일 금요일이나 3월 10일 월요일 제출하도록 하니 대략 3, 4일 정도 작성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작성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학기 초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세부 내용도 공통된 교육부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써야 합니다.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부모님 이름, 부모님 휴대폰 번호, 아동의 휴대폰 번호 등입니다.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는 것인데 간혹 아빠와 엄마 번호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 휴대폰이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꼼꼼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낮에 주로 보호할 경우 다른 조력자의 연락처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학생의 특기, 잘하는 것, 학생의 취미, 좋아하는 것, 장래 희망, 아동이 다니는 학원,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건강상 특이사항이나 담임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등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전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썼던 부모님의 직업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나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가정환경조사서 외에 따로 보건실이나 급식실에서 학생 건강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특이사항은 가정환경조사서에도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건강조사서는 보건선생님이나 영양선생님께 전달되는데 담임선생님이 1년 내내 보는 건 가정환경조사서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는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학기 초 학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 솔직하게 써야 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한 가정환경조사서가 꼭 있습니다.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를 쓰지 않거나 집 주소도 나이스에 입력된 등본상 주소와 다릅니다. 그러면 교사가 나중에 따로 연락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3월 학부모 상담이 계획되어 있다면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를 중요하게 참고하게 됩니다. 꼭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정성껏 신경 써서 빠짐없이 기록한 가정환경조사서는 더 눈에 띄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은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먼저 가정조사서를 아동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바쁠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아이가 3월 4일 학교에서 인쇄물을 받아오고 대략 3, 4일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꼭 3월 4일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특히 가정환경조사서는 보호자가 직접 신경 써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정환경조사서에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쓰는 칸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항목이 없더라도 어떤 보호자들께서는 뒷장에 장문의 편지를 쓰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교사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동의 지도에 참고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거나 너무 추상적이면 교사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하게 지도해 주시고 때려도 괜찮습니다. 체벌은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급적 체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는 칭찬을 받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쓰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대부분 아이들이 공통된 특성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처럼 대부분 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 사기가 오르고 더 열심히 잘합니다. 교사도 이왕이면 아이들을 혼내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응원해주면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 우리 아이를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과장하거나 혹은 내가 왜 이런 걸 써? 교사가 스스로 알아내야지. 나는 최소한으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간략하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 지도의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협력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아동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지원 상황,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교사가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가정환경조사서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작성할 때 부부간 상의를 하며 자녀와도 충분히 이야기 나눈 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3월 초 너무 중요한 가정환경조사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당장 내일 3월 4일 화요일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며 대략적으로 아동을 파악하고 1년 동안 보관하며 수시로 참고합니다.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니 신경 써서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